네, 안녕하세요. 네, 부캐지수의 지수입니다. 예, 오늘의 스탁 지수는 좀 어떠셨어요? 예, 어제 제가 종목 몇 개 드린 게 오늘 좀 변동이 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방송 준비해봤고요. 제가 매매 일지를 인스타그램 통해서 남겨놓은 걸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어제 그 매매한 종목들이 오늘 참 변동폭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어요. 요즘 종목들 너무 변동폭 심하지 않나요? 사실 저는 이렇게 당일에 사서 뭐 단타 치고 스캘핑 하는 것보다는 거의 일주일 정도의 그 시간을 가지고 스윙주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기존에 이제 거래량이 많거나 좀 상승폭이 컸던 애들이 한 번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많이 매매하는 편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요즘에 너무 아침에 뛰었다가 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 방송에도 그 시초가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관련한 페이크를 조심하자라는 내용으로 방송 한번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아침장에 띄우던 애들이 금방 꺼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종목 한번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방송 준비했고요. 사실 이렇게 상한가가 많이 나오는 장이에요. 오늘만 해도 카카오 게임즈는 아침부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거 뭐 살려고 해도 사지지도 않던데 사신 분들이 있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상한가도 10종목이 나왔고 상승도 20% 이상대가 한 6개 정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 어떤 날은 이런 날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상승 종목이 얘는 끝까지 장 종료될까지 풀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태우는데 왜 내 종목은 가다 말고 이렇게 시들시들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문제는 이렇게 다른 종목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실 주식이 너무 힘들어지죠. 어떻게 보면 주식도, 저는 주식 자체도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또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고 마인드를 좀 다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그래, 뭐, 이럼 좀 어때? 이런 마인드를 많이 컨트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 좀 떨어지면 어때? 어떻게, 뭐, 큰일 난 거 아니잖아? 내일 또 오르면 되지. 뭐, 다른 종목이 또 띄워주겠지 하면서 오늘도 한번 좀 마음을 다스리고 왔는데, 이제 유난히 저도 오늘 조금 심리적으로 좀 그랬던 게, 제가 어제 매매일지로 갖고 왔던 종목 중에 대한강 통신이 아침부터 엄청난 이제 상승세로 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매매일지에 기록한 게 이제 대한강 통신이랑 S맥을 신규 매매했고, LB 세미콘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요 세 종목이 약간 빨간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기분 좋게 저는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 관심주로 제이시언 시스템이라고 그 종목까지 드렸는데, 그것 또한 이제 오후장에 또 급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 몇몇 분들이 조금 방송을 기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거 하나는,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린 게, 시초가에 가격을 띄우는 거는 오히려 빼야 되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아침장에 30분 이내에 띄우고 시작하면 걔가 오늘의 그 상한가나 뭐 상승장에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급하게 따라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한강도 오늘 9% 정도로 30분 만에 상승을 보여줬는데, 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제 인스타그램 보고 어느 정도 종목에 좀 상승률을 보신 분들은 그냥 관망을 하시다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이번에 얘 관련하고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오늘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 초반에 차라리
갭을 띄우고 VI가 들어온다. 그러면 차라리 파시는 게 낫지 사시는 거는 권장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변동성이 많은 장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최대 거의 14%까지 뛰었다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갔죠. 이게 30분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무 액션도 취하진 않았어요. 뭐 사실 제가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요 라인쯤을 이게 60주선이랑 120주선이 크로스되는 구간이라서 요 라인쯤을 제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또 사람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도 얘가 일봉을 보면 26%까지 최고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오늘 얘는 한 20% 정도는 한번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게 되면. 그래서 오늘 13%가 최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20%까지 가지 않을까 하고 기다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지금 30분 보면 얘가 이렇게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5분봉 차트고요. 지금 거의 9시 40분부터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조금 불안한 거는 제가 30분 봉 기준으로 이 20선이 이제 20선을 타고 계속 가느냐를 좀 단기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이런 대형주가 아닌 때는. 근데 이게 조금 이탈을 해가지고 어쨌든 내일 또 금요일이 마지막 주봉의 마무리장이잖아요. 그래서 주봉까지는 보려고 주봉까지는 보고 결정을 하려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지금 주봉 차트도 보시면 이게 120선이 120주선이에요. 그러니까 얘 한번 부딪혀서 내려왔거든요, 얘가.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부딪혔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거에서 부딪힌 경우에는 얘가 또 한 번 시도를 할 수 있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저는 뭐 매도도 하지 않고 분할 매도도 하지 않고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선은 내일장에 이 120선을 넘는지는 계속 볼 거고요. 제가 그 매매일지에 기록한 것처럼 저는 한 4,200원대 선을 손절 라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주봉까지는 아무래도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일별 거래량을 보시면 얘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어요. 보통 요즘에는 예전에는 솔직히 뭐 1,000만만 넘어도 물량이 많은 편이었는데 요즘에 워낙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1,000만이 아니라 7,400만이 들어왔잖아요, 오늘이. 근데 전에는 1억 2,600만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이게 보통의 물량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도 반응이 있을 것 같고, 반응이 있던 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서 저는 우선은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S맥. 네. S맥도 붕붕 차트 보시면 오늘 한 5% 정도 출발해서 뛰었다가 거의 이제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5분봉 차트도 보면 거의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 대한강통신처럼 차트가 죽은 상태는 아니긴 한데, 얘가 좀 항상 제가 살 때마다 느끼는 거는 갈 듯 안 갈 듯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제가 이걸 한번 거래를 했다가 이맘때쯤에 지지부진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갖고 있다가 그냥 다른 종목 사고 싶은 게 생겨서 뺐는데 한 3, 4일 안 돼가지고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얘 제가 또 미련을 못 버리고 한 번 더 산 건데, 이번에 이렇게 5일선에서 반등을 보여줘가지고 산 건데, 오늘 또 이렇게 전환선이라고 해서 일목균형표상의 전환선인데요. 얘를 부딪히고 얘를 이제 못 뚫고 아직 시세를 안 나와줬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아직 5일선 위에 있고 차트가 살아있는 상태고, 분봉 30분봉 차트선을 봐서도 이 20선을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고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위에 막힌 구간이 없이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시기라서 얘는 이번에는 좀 인내심을 갖고 이제 전고점이니 2250원 이상을 뚫는 거는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요 정도 선이죠. 요 정도 선을 뚫는지 보고 그때 이제 저는 일자 목표가를 뭐 전고점으로 할지 아니면 좀 더 높게 잡을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S맥도 거래량이 엄청 세게 들어온 종목이었거든요. 6억 4천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거래량을 뭘 했을까? 저는 아직 다 안 나갔거든요?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나간 거는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거래가 된 거는. 그래서 아직 얘네가 남았는데 이대로 끝내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얘는 조금 내가 좀 많이 흔들더라도 좀 참고 꼭 좀 잡고 가보자 하고 있고, 또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금호 HT랑 다이너나 합병 주관사에 키움증권이 선정됐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합병을 추진은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합병을 추진한다고 해도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슈는 보일 수 있을 만한 그 재료가 붙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금호 HT의 그 모회사가 이제 S맥인 거고요. 그래서 얘도 한번 주봉상 저는 이렇게 거래량이 좀 센 애들은 주봉 기준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손절가를 조금 1750원까지는 보고 가야 될 것 같고 주봉 마무리선까지로 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LB세미콘, 네, LB세미콘이 오늘 얘도 오늘 시작부터 셌죠. 왜냐면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바로 상한가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게임즈 관련된 주식 중에 이제 LB세미콘이 그동안 시세를 많이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높게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매수한 것도 어느 정도 일봉상으로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제 매수를 했거든요. 내일 뭐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오픈이 되니까 한번 얘가 또 뭔가의 액션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매수를 한 거였고, 오늘 일단 시세를 얘도 띄워주다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세 개가 이렇게 띄워주다 내리니 얼마나 멘탈이 탈탈 털렸겠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나는 하루 만에 이렇게 시세를 보고 막 스캘핑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너무 새 종목이 그러니까 좀 오늘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어제 종목 말씀드린 세 개가 다 좀 오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일단은 원래 제 기준은 사실 11,000원대를 넘어주면 좀 더 안정적이겠다 했는데 못 넘고 빠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얘도 주봉도 아직 살아있는 상태고, 이 주봉상으로는 우선 전 고점을 넘은 상태.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일단 볼만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얘도 지금 전고점을 못 뚫고 여기서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전고점이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얘를 뚫느냐 안 뚫느냐에 따라서 얘가 더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못 받는지 그런 게 조금 갈려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뚫는다면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고, 여기를 못 뚫는다면 이제 다시 이제 벽에 부딪히고 다시 내려가는 수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저는 재료가 좋은 재료를 갖고 있고, 사실 BTS에서 이제 손을 뗐다고는 하지만 항상 BTS가 관련주가 올라갈 때마다 얘도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해서 얘는 이 전고점을 뚫는 것까지는 보려고 아직 매도를 하지 않은 상태고, 뭐 손절 라인은 한 10,000원에서 요 선 사이까지도 내려오면 그때는 뭐 손절을 해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얘는 조금 갖고 있은 지가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한 3개월, 2주, 3주는 된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이 선을 뚫는지를 보고 안 되면 먼저
손절 라인 오기 전에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시연이 갑자기 오늘 오후장에 시세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30분 보면은 2시 반경부터 이렇게 시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이시연을 추천드린 이유도 얘가 드론 테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봉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테마도 지금 현재 드론 관련한 택시를 만든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도 조금 그린 뉴딜 안에도 제가 인스타그램 보면 내용 캡처 드린 것처럼 택시 관련한 거랑 그린 뉴딜 안에도 드론에 대한 테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풍력 발전이랑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수소차 이런 쪽으로 이슈가 쏠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는 이제 너무 사람들이 열광하는 쪽보다는 열광하지 않는 다른 루트를 많이 찾으려고 하거든요. 종목을 찾을 때. 그래야 좀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얘가 시세를 2번 정도 줬는데 아직까지 5일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고 있어가지고 관심주로 같이 넣어드려 봤고요. 제가 5일선 반등 오는 거 보고 저는 매수할 예정이다 라고 기재를 드렸는데 오늘 5일선을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너무 세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저는 지금 다른 거를 매도를 한 수익 실현한 종목이 오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많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라인대 있죠. 한 7,500원에서 7,700원 정도 요 사이로 떨어지면 그때 얘를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종목이 나름 이슈라면 이슈인 종목이어서 오늘 또 일적으로도 업무 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주업이 먼저다 보니까 주업을 먼저 하고 이제 주식을 대응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일봉 끝날 때 그리고 주봉 끝나는 선으로 해서 그냥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판단을 내리는 편이에요. 근데 정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오늘 얘네 잘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한 5% 이상도 수익 나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제이시연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0%까지도 먹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네, 우선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점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좀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요즘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둘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너 같으면 미국 주식을 살 것 같아? 한국 주식을 살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원래 코로나 때 사고 싶었던 종목이 구글이랑 그리고 페이스북이 있었거든요. 사실 테슬라는 그렇게 갈지 예상 못했고 왜냐면 구글 쪽이나 페이스북은 한번 떨어졌을 때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서점에 갔는데 구글세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구글은 조금 관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요즘에 이제 트럼프랑 조 바이든이 12월이 대선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지지율이 조 바이든 쪽이 조금 우세하다가 또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둘이 또 비등비등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힐러리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박빙이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누가 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트럼프보다는 조 바이든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V자로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18년 1월에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 쭉쭉쭉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3년 차잖아요. 저한테 얼마나 힘든 날들이었겠어요. 이렇게 어쨌든 종목을 아무리 좋은 걸 골라도 시장이 이렇게 꺾이는 데는 올라가는 종목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1400까지 꺾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이 우리가 미국 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이 계속 탄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조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학개미들의 그런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 바이든이 되면 우리나라 주식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도 이후로 좀 올라가다가 결국엔 걔가 계속 우리나라만 잘 살 것이다. 미국만 잘 살 것이다. 하고 계속 나 외국 뭐 중국도 때려잡고 중국을 때려잡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같이 때려잡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쭉쭉쭉 빠졌는데 어쨌든 민주당 쪽은 미국만 잘 살자주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특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조 바이든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그래도 2,800은 한번 찍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 주식보다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그러니까 대선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미국 주식은 건드리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월봉으로 볼게요. 얘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떨어진 적 없이 쭉 가다가 이번 달에 들어서 이제 조금 미국 주식이 빠졌거든요. S&P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는 끽해봐야 이렇게 두 번 잠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것도 정말 우리나라에 비하면 떨어진 것도 아니죠. 주봉도 보면은 계속 상승장이에요. 어찌됐든. 이 코로나 때 크게 한번 떨어진 거 외에는 얘는 큰 타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얘네도 한 번은 여기까지 오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아직은 조금 의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미국 주식은 조금 빠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신흥국이라고 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는 것은 조 바이든에 대한 우세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만 좀 걱정되는 거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개미가 좀 많이 붙었거든요. 물론 개미들 많이 똑똑해졌죠.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니까. 그리고 또 빅데이터 같은 것도 많이 뽑을 수 있는 이제 기능의 업그레이드들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많이 똑똑해졌다고는 쳐도 어쨌든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붙어줘야 어쨌든 돈이 도는 거고, 결국에 외인들은 이제 개인 물량을 죽이고 자기네들 물량을 받으려고 할 텐데, 이 장이 언제쯤 어떤 식으로 흔들릴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사실 요즘에는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일별 동향을 한번 보면은 정말 개인이 위주로 많이 사긴 사요. 어느 정도 그래도 지수가 쭉쭉쭉 올라가 주려면 뭐 기관이든 투신이든 외인은 안 붙더라도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네들이 붙는 날보다 개인들이 붙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 불안 요소로 저는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사실 지금 시장 종합을 한번 볼게요. 오늘도 오른 종목이 더 많았고 내린 종목이 더 많았네요. 그리고 매수세는 오늘은 외인들이 더 많았어요. 개인은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팔았고, 근데 신용잔고가 지금 17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미들이 최근에 오늘은 빠졌지만 평소에 들어오는 물량을 생각하면 이 개미들은 도대체 누구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 물량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요즘 스포츠 경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유흥업소라든지 또 이제 그런 사채업자들의 그 큰 돈들 있죠. 그런 돈들이 지금 유통될 만한 게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 도박, 그러니까 이게 큰 그 윗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지금 돈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런 큰 손들의 돈이 자꾸 들어와서 개인 쪽에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계속 들더라고요. 왜냐면 뭐 스포츠를 안 하니까 스포츠 도박을 하지 않죠. 그리고 유흥업소도 요즘에 뭐 유흥업소 자체가 지금 원활하지 않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그런 큰 애들이 안 도니까 당연히 사채업자들도 돈이 많이 안 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쨌든 돈을 불리려면 어디에든 자기하고 맞는 시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비트코인도 떨어진 상태고, 그러면 들어올 때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만만하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지금 그래서 변동폭이 더 심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보면 아침장에 올렸다가 빼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하니까 5%가 크지 않지만 걔네의 기준으로 아침 1시간 만에 5%, 7%는 엄청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5% 뛰기, 7% 뛰기가 너무 많은 게 아무래도 걔네가 좀 지락펴락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코로나 때문이라도 우리나라 주식은 전체적으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업소의 활성화라든지 스포츠 경기의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이런 그 개미들 물량이 계속 들어옴으로써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 생각과 12월 대선까지 조 바이든이 지금처럼 조금 뭐 비등비등하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선이 이제 대선 전까지는 지금 갖고 있는 비중으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대선 때 저는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조금 현금으로 물량을 보유해 놨다가 상황을 보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조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의 이런 생각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를 것인지, 우리나라 주식은 현재 개미들의 물량으로 받쳐지고 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장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혹시나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주식 경험도 많이 해보셨다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또 뭐 언론을 많이 통하신 분들이 라면 각자 의견을 조금 적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들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좀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한번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하고요. 제가 오늘 좀 아침에 기를 빨려서 그러는지 방송에 좀 힘이 안 나긴 하네요. 그래서 좀 방송이 재미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종목을 간혹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솔직히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왜 내가 써봤는데 너무 좋으면 친구한테 추천해주고 싶고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라고 권해주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그 정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기재를 해드렸지만 제가 올린 피드라든지 그냥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정말 덜컥 한 방에 올인해서 매수를 해버리시면 그게 만약에 이 종목이 바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분이 그러니까 올라탄 시기가 고점에 그냥 올라가는 거 보고 올라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실패를 하실 경우에 사실 방송을 제가 이렇게 올리고 피드를 올리는 입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공유해드리고 이 종목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좋은 것 같아서 샀어요 하는 종목들은 만약에 나도 그 종목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하시면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정보를 얻으셔서 개인적인 주관을 대입시켜서 매매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뭐 항상 주식은 뭐 비전문가들이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올라가는 거 올라타지 마시고 오히려 좀 떨어지는 걸 보고 반등 타이밍에 노리시거나
아니면 오늘 갑자기 VI가 걸린다거나 시초장이 크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한번 물량을 조금 덜어내고 시작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한 종목에 절대 올인하지 않고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지켜나가면서 좋은 매매 습관으로 예,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또 내일도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수익 못 보신 분들이라는 오늘 수익 못 보신 분들이라도 오늘 못 본 것까지 내일 꼭 더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구호 혹시 아시나요? 네,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정말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의식하시면서 주식하는 의식 주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 주식 채널 좀 듣고 싶어 하신 분들 있으면 추천도 해주세요. 그럼 저도 더 알찬 방송 될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또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